디자인 강사 김경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할 내용은 포토샵 기본기 익히기 시간입니다. 자, 일단 목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토샵이란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는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이미지 저장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기본 툴들, 쇼핑몰에서는 어떤 기본 툴들이 많이 이용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미지 새로 만들기와 불러오기 하는 방법을 배워보고, 자, 쇼핑몰에서 자주 쓰는 기능을 1분 만에 완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포토샵을 처음 켜셨더라도 쇼핑몰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기능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 제작을 하시면서 1분 만에 쇼핑몰에서 제작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토샵이란 어떤 것이냐? 자, 글씨가 이렇게 많이 적혀져 있는데요. 사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나보고 있는 모든 곳에서 포토샵으로 만든 이미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부분은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버스를 타시게 되죠. 버스 타셨을 때 보이시는 광고 또는 잡지를 보시면서 보시게 되는 잡지의 디자인들 모두 다 포토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쇼핑몰에서 보고 있는 상세 페이지는 보통 포토샵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포토샵에는 해상도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화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화질에는 해상도가 높아지게 되면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가지수도 높아지기 때문에 사진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실제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컴퓨터 화면에서 보시거나 핸드폰 화면에서 보시는 해상도는 72라는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력을 하시면서 보시게 되는 인쇄 출판용의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300ppi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미지의 이 차이점을 보셨을 때에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이시게 되는 비트맵이라는 이미지가 바로 여러분들이 쇼핑몰에서 디자인을 하시게 되는 이미지의 모습입니다. 자, 이 이미지 두 가지의 차이점은요, 벡터와 비트맵. 자, 첫 번째 있는 비트맵 이미지 같은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벡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캐릭터 디자인 또는 여러분들이 현수막을 제작을 하시거나 책을 제작하시거나 그런 편집 출판용으로 사용되시는 게 벡터 방식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A4에 뽑으시거나 B4에 뽑으시거나 A3에 뽑으시거나 사이즈가 달라지더라도 이미지가 깨지지 않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 벡터라는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비트맵이라는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거나 여러분들이 실제로 포토샵으로 작업하시게 되는 모든 가공물들은 비트맵으로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작은 픽셀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빛을 뿌리면서 만들어지는 것을 가지고 비트맵 이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는 이유는요, 확장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장자 나와 있는 거 보이시겠습니다. 자, 이 보이시는 부분에 보시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벡터 이미지의 확장자는 많이 못 보셨을 텐데 앞쪽에 있으신 이 확장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오른쪽 마우스키 하셔가지고 이미지 저장하실 때 있으시죠. 또는 사진 찍고 나셔가지고 확장자 뒤에 붙습니다. 그때 JPG, GIF, PNG 요 세 가지의 대표적인 확장자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이미지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확대를 했을 때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위쪽에 예시 화면이 있습니다. 출력을 할 때 사이즈가 바뀌더라도 뽑았을 때 깨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벡터 방식. 첫 번째 있는 게 비트맵 방식. 빛으로 찍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비트맵 방식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점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빛으로 찍는다고 했으니까 그 점들이 나타나는 거겠죠. 근데 확대를 이렇게까지 하는 구매자들은 없기 때문에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왜 이걸로 작업을 하지? 라는 궁금증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뿌리기 때문에 색깔을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고 벡터는 이렇게 딱 부러지기 때문에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한계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캐릭터, 애니메이션에서는 요거를 사용하시는 거고 앞쪽에 있는 비트맵 같은 경우에는 사진 이미지에서 많이 이용하시게 되는 거죠. 다양한 색깔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비트맵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 화면은 이미지의 저장 방식인데요. 자, PSD, JPG, GIF, PNG 이렇게 다 4개의 대표적인 확장자로 여러분들은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2가지로 먼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SD와 JPG. PSD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에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고 나셔서 원본 이미지를 가지고 PSD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품 이미지에다가 글씨를 썼다. 그럼 나중에 그 글씨를 편집하셔야겠죠. 그 글씨를 편집하시기 용이하게 파일을 딱 글씨 파일과 그림 파일 이렇게 나눠주는 방식이 PSD라고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JPG 같은 경우에는 PSD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이 있는 사람만 열 수가 있어요. 근데 JPG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이 없는 사람들도 모두 다 열 수 있는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모두 다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네가 볼 수 있어라 라고 해서 압축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열 수 있는 기본적인 확장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압축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지 못해요. 글씨는 글씨, 이미지는 이미지를 나누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JPG만 저장을 했다면 나중에 그 글씨를 편집하게 됐을 때 오타가 하나 났으면 편집을 해야 되겠다. 그때 JPG를 열게 되면 이미 글씨를 편집하기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PSD는 꼭 보관을 하시고 JPG로 상품 이미지를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토샵 화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의 화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나눠보게 되면 메뉴, 툴바별 옵션 메뉴. 요거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툴박스 저기 부분에서 어떤 툴을 눌러주셨을 때 위쪽 툴별 옵션 메뉴가 항상 바뀝니다. 그러므로 저랑 같이 수업하실 때에도 혹시나 이 툴별 옵션 메뉴 부분이 다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눌러놓은 툴박스가 어떤 건지, 어떤 툴을 눌러놨는지를 구분을 해보시면 그 저와 똑같은 메뉴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가운데에 보신 이 넓은 창을 가지고 작업창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내가 실제로 작업을 하는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여기 오른쪽 부분에 보이시는 여기 패널이라고 나와 있는 곳 있죠. 이 패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손쉽게 도와주는 하나의 창들입니다. 내가 이미지를, 글씨를 고치고 싶다. 그 글씨를 건드는 파일은 어떤 부분인지, 어떤 레이어인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패널. 그리고 전체 이미지를 지금 보고 있는 부분 중에서 내가 여기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면 전체 이미지 중에서 여기 보고 있어 라고 나타내는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패널이라고 부릅니다. 이 패널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붙이거나 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새로 만들기와 불러오기 부분을 조금 배워보실 텐데요. 자, 지금 일단 제가 이렇게 메뉴들을 쭉 나타내 봤습니다. 포토샵 화면에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처음 켜셨을 때 보이시게 되는 화면은 지금과 같은 화면으로 보이시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포토샵을 켜셨을 때 하셔야 되는 기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디트 메뉴 들어가 주시게 되면 프리페어런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터페이스라는 메뉴를 사용해 주시게 되면 자, 컬러 테마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CS6가 되시면서 화면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졌습니다.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메뉴이신 거죠. 자, 제일 첫 번째 있으신 거 누르시게 되면 화면 전체가 어두워지고요. 가장 끝에 있는 걸 눌러주시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밝아지시게 되죠. 여러분들이 편한 메뉴 이용하셔가지고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본값으로 두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프리페어런스라는 메뉴입니다. 프리페어런스라는 메뉴는 여러분들이 실수하셨을 때 전 단계로 돌아가는 히스토리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몇 단계까지 돌아갈 수 있는지 취소를 했다가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를 관리하는 것이 이 히스토리 스테이트라는 부분인데, 컴퓨터 사용이 좀 좋으신 경우에는 1000으로 주셔가지고 여러분 포토샵에 자기가 클릭했던 모든 메뉴들을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나 컴퓨터 성능이 조금 좋지 않으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100 정도를 주셔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적당하시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OK 버튼 누르셔가지고 선택을 끝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포토샵 전체 화면부터 좀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으신 게 메뉴 부분이고요. 자, 그 왼쪽에 있으신 게 툴박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툴박스라는 부분은 위쪽 화살표를 이용해서 두 줄로도 볼 수 있고 한 줄로도 볼 수 있습니다. 편하신 부분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해당하는 툴들을 눌렀을 때 위쪽에 있는 툴
옵션 메뉴 부분이 바뀝니다. 이 부분은 메뉴 바로 아래쪽 여기 부분을 얘기를 하죠. 해당하는 툴을 누를 때마다 바뀌는 부분이니까 해당하는 메뉴 어떤 거 눌려져 있는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패널을 보겠습니다. 여기 패널은 작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와 같이 컬러도 바로 뽑아 오실 수 있고 어드저스트먼트라는 것으로 색상을 변경시키는 부분으로 레이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레이어가 어느 위치인지도 볼 수가 있죠. 해당하는 이런 툴 메뉴들은 이렇게 뽑아내실 수도 있고 툴박스 역시 이 점점점이라는 것을 잡아 당겨 주시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죠. 이렇게 빠져나왔을 때 다시 붙이는 방법은 자, 이 점점점을 다시 클릭한 채로 내가 넣고 싶은 위치에다가 딱 붙여주시게 되면 파란색 이 선이 보이시게 됩니다. 이 선이 나왔을 때 떼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다시 붙어지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의 의도와 의도치 않게 이렇게 다 밖으로 나와 있으실 경우가 생기실 겁니다. 작업하시다 보면 서툴러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리셔야겠죠. 자, 당황하지 마시고요. 윈도우 메뉴에서 워크스페이스라는 메뉴에 리셋이라는 메뉴를 눌러주시게 되면 원상 복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실수하셨을 때에도 떨지 않고 바로 원래대로 돌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새로 만들기부터 차례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일단 포토샵으로 새로 만들어 주실 때에는 자, 파일 메뉴를 눌렀을 때 New라는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자, Name이라는 부분에 Untitled 1이라고 떠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싶은 파일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름이 예를 들어 연습이다. 그럼 연습이라고 글씨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 아래쪽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width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너비를 얘기를 하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단위가 픽셀이기 때문에 단위부터 픽셀로 바꿔주시고요. 너비 조절할 수 있는 이 공간에다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800 너비를 갖는 쇼핑몰 상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높이 부분, 하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도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수치를 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연장이 나중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넉넉하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450으로 작업을 시작해 주시면 좋습니다. 단위도 마찬가지로 픽셀. 해상도 나타나져 있는 곳에는 저희가 작업할 때는 웹용이기 때문에 72의 해상도를 쓰시게 되고요. RGB 컬러 모드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하얀색, 빈 종이를 여는 거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것은 왼쪽 툴바 중에서 이 뒤쪽에 있는 색상이 배경색이라고 말씀드리죠. 자, 이 배경색으로 내가 창을 하나 열고 싶을 때에는 백그라운드 컬러로, 배경을 투명한 것을 만들고 싶을 때에는 트랜스페어런츠라는 것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값인 화이트라는 것을 선택하신 다음 OK 버튼을 눌러주시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새로운 빈 화면을 만나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파일을 새로 여는 것을 아셨으니까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도 아셔야겠죠. 자,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파일 메뉴에 오픈이라는 메뉴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제가 연습 이미지라는 것을 불러보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열기. 그럼 이렇게 파일이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파일이 들어왔을 때는 파일 이름이 이렇게 탭으로 붙고요. 그 뒤쪽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배율이 몇 %인지 퍼센트가 나오게 되고 X 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열려있는 창을 닫아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CS6에서는 이렇게 탭 형태로 파일이 붙기 때문에 혹시나 두 개의 파일을 비교하시면서 보고 싶을 때에는 이 이름 부분을 클릭하신 채로 밖으로 이렇게 뽑아내주시면 창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화면으로 분리해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파일의 사이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불려져 있는 이 연습 이미지를 제가 작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너비를 300 위치로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라는 메뉴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사이즈라고 적혀 있는 영어가 있네요. 당연히 이것이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하는 메뉴겠죠. 이미지 사이즈 누르신 다음 내가 조절하고 싶은 너비 300이라고 했죠. 300 써주시면 자동으로 높이가 잡힙니다.
높이, 너비를 따로따로 잡고 싶을 때에는 아래쪽에 있는 Constraint이라는 곳에 체크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옆쪽에 자물쇠가 걸려 있었던 게 풀리게 되죠. OK 버튼 눌러서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이미지에서 아래쪽에다가 내가 글씨를 더 넣고 싶다. 또는 이 창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해서 어떤 그림들을 좀 더 배치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 도화지를 넓게 쓰는, 한마디로 A4 사이즈를 B4 사이즈로 늘린다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메뉴가 컨버스 사이즈라는 기능인데요. 그거는 이미지 메뉴에 이미지 사이즈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컨버스 사이즈 누르셔서 내가 조절하고 싶은 픽셀, 만약에 가로로만 늘리고 싶을 때에는 위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사이즈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높이로 조절하고 싶을 때에는 높이 부분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기점으로, 자, 왼쪽 위쪽을 눌러주시게 되면 왼쪽 위 이미지,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이 이미지를 기점으로 오른쪽 부분을 늘려주고, 지금 사이즈 둘 다 바꿨으니까 또 아래쪽도 늘어나겠죠. 오른쪽 하단을 클릭하시게 되면 위와 왼쪽이 늘어나게 되겠죠. 가운데를 눌러주시게 되면 당연히 위, 아래, 상하, 좌우 모두 다 조절이 되는 겁니다. OK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컨버스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컨버스의 배경 이미지 색깔은 지금 흰색이 됐습니다. 이것은 왼쪽에 보이시는 툴박스의 뒤쪽에 있는 요 색으로 해서 조절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이미지를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파일을 부르고 다 편집을 했다. 그럼 저장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은 파일에서 세이브라는 기본적인 메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세이브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 보셨던 이미지, 자,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브러쉬로 그리게 되죠. 그럼 여기 별표가 붙는데 파일에서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별표 표시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저장된 이미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이미지를 만약에 이미지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Save As라는 메뉴를 눌러주시게 되면 내가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외에다가 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용량 같은 것들의 차이점을 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는 파일에서 Save for Web이라는 메뉴 이용하셔가지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좀 더 연습 이미지로 좀 더 자세하게 확장자에 대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위쪽에 있는 탭 중에 포업이라는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이미지를 클릭을 해놓고 4가지의 이미지를 확장자를 달리한 다음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저장될 땐 이미지가 얼마나 깨지는지, 퀄리티는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 화면입니다. 자, 두 번째 이미지를 잡고 제가 여기에다가 GIF의 컬러를 256으로 선택했고요. 세 번째 이미지를 클릭한 다음 JPG의 퀄리티를 30으로 조절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조절했고요. 네 번째 이미지 가지고는 JPG의 퀄리티 100%로 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에 이렇게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에서 이미지가 이렇게 변하는 것들 보이십니까? 확실히 첫 번째 이미지와 네 번째 이미지는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두 번째 이미지와 세 번째 이미지는 조금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저장되는 용량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원본은 586이라는 킬로바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 번째에 있는 이미지는 114, 두 번째에 있는 이미지는 74, 세 번째에 있으신 이미지는 19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저장되는 것은 해상도에 따라서 또는 퀄리티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것은 보통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 이용하신다면 이 JPG의 100% 퀄리티를 갖는 것이 가장 질이 좋고 원본과 비슷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가장 좋은 이미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용량도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 GIF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이미지로 많이 이용하시는 경우인데 이 이미지는 256가지의 색깔밖에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지가 이렇게 많이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이미지는 퀄리티를 낮췄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가 깨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네 번째 이미지로 저장하고 싶어서 네 번째 이미지 선택하고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 저장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까지.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는 방법까지 배워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많이 편집을 해놨다면 파일에서 세이브 버튼을 눌렀을 때 PSD라는 것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거는 포토샵 원본 파일이라고 확장자 설명 때 말씀을 드렸고요. 원본 파일, 나중에 이것을 편집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는 거고, 요것을 다시 쇼핑몰에서 사용하시는 이미지를 조절하실 때는 포맷에서 JPG라는 것으로 선택하신 다음 저장을 해주시면 거기에서 퀄리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 세이브 에즈 메뉴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이브 폴 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초급 단계에서는 사용하시기 조금 어려운 메뉴이기 때문에 세이브 에즈까지만 알아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툴박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자, 이 툴박스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쇼핑몰에 자주 쓰는 기능들을 1분 만에 완성할 수 있도록 실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들어 보실 거는 상품 강조 배경 만들기 부분입니다. 자, 툴박스 부분에서는 색상 변경하기와 칠하기, 저기 위치에 있는 툴을 이용해 보실 건데요. 자, 만들어지는 예제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게 되는 지마켓 사이트 처음 들어가셨을 때 그 배너 화면입니다. 자, 여기에 앞쪽에 있는 상품들이 좀 더 강조가 되는 이유는 바로 배경이 약간 빛이 나는 느낌으로 해서 조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배경을 상품을 강조시킬 수 있는 배경을 만드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툴로는 저기에 있는 손 모양 도구가 있습니다. 또는 저기에 보이시는 세 가지 도구 중에서 한 가지의 아이콘으로 되어 있으신 것을 꾹 눌러주시게 되면 세 가지의 메뉴가 나오시게 되는데, 저 세 가지 메뉴 중에서도 닷지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여기에 보이시는 이 배경 화면을 이렇게 가운데가 밝아지게 만들어 보는 실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경 이미지를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파일에서 New를 이용하셔가지고 빈 파일을 먼저 열어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이 사이즈 너비 800에 높이 450으로 잡아주신다고 하셨죠? 오케이. 누르셔서 이렇게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일단은 색깔을 먼저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의 배경 색깔, 먼저 한 톤으로 먼저 색깔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툴바 메뉴 중에서 이 지우개 바로 밑에 있는 거, 두 줄 상으로 봤을 때에는 요 브러쉬에 화살표 있는 거 바로 아래쪽에 있는 그라디언트라는 메뉴 있습니다. 네모 모양의 색깔이 변하는 같은 툴바 메뉴, 요걸 꾹 눌러주시게 되면 페인트 버킷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요 툴 이용하셔서 자, 색깔 지금 상태에서 화면을 콩 찍어주시면 이렇게 색깔이 전체적으로 까매지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색깔을 제가 좀 연한 색, 하늘색으로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요 정경색이라는 것으로 색깔, 오른쪽 피커 창에서 색깔 하나 선택해 주시고 이 창 안에서의 색깔을 또 한 가지 선택을 해주십니다. 오른쪽 슬라이드에서는 색깔을 선택해 주시고요. 왼쪽에서는 톤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한 가지의 색깔 선택하신 다음 이 페인트 버킷 통 꾹 눌렀을 때 나오는 두 번째 통, 요걸 이용해서 화면에 콩 찍어 주십니다. 그럼 색깔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왔죠. 이 상태로 저희가 사용하는 메뉴는요, 닷지라는 메뉴입니다. 자, 이 닷지 메뉴는 방금 사용하셨던 이 페인트 통 바로 아래에 있는 메뉴를 꾹 눌렀을 때 나오는 첫 번째 메뉴입니다. 자, 요 메뉴 이용해서 마우스 모양이 보니까 동그라미 모양이 됐네요. 자, 이 동그라미 모양을 좀 키워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누르시면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늘렸다 줄였다 하실 수 있죠. 제일 첫 번째 나오시는 요 동그라미 끝이 퍼지는 동그라미 사용하시고요. 브러쉬 모양입니다. 자, 사이즈는 좀 이렇게 크게, 화면 보시면서 크게 잡아주실 때 한 350 정도 하시면 적당하시겠습니다. 숫자 써주시고 엔터. 그럼 창이 닫히네요. 자, 그 상태로 화면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했더니 보이십니까 여러분? 서서히 화면이 밝아지는 거. 자, 좀 전에 화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돌아가실 때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이 화살표 모양의 히스토리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 메뉴 안 보이시면 윈도우의 히스토리 요거 누르셔가지고 전 단계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제가 사용했던 메뉴들이 여기 쭉 나오죠. 그렇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전 단계는 이렇고 다음 고치니까 이렇게 됐네요. 확실히 가운데 부분이 밝아진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마켓의 제일 첫 번째 화면에 나오는 배너 이미지의 배경입니다. 굉장히 쉽게 만드실 수가 있게 되시죠? 자, 제가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페인트 버킷통을 다시 한번 눌러가지고 히스토리로 돌려봤고요. 네모 선택 영역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 툴 한번 누르신 다음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닫지 메뉴 누르셔서 이렇게 그어 보시면은 그어주시고 다시 네모 선택 영역 잡는 툴로 화면에 선택 영역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종이 접히는 모양으로 바로 만들 수가 있네요. 자, 굉장히 신기한 기능이시죠? 바로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툴에 대한 기능을 지금 자세히는 모르시더라도 이렇게 배워가시면서 하나씩 완성해 가시면 그 사람이 이 부분에서 어떤 툴을 사용했구나 요까지만 아셔도 지금은 성공적입니다. 네, 제품의 광택 넣기라는 두 번째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의 광택을 넣는다는 것은 실제 지금 이 이미지가 광택을 넣게 되면 이렇게 좀 더 고급스럽게 이미지가 변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죠. 자, 순식간에 만들 수 있는 거 같이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택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사이즈가 66.7%이기 때문에 화면이 조금 작습니다. 화면을 한번 넓혀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있으신 돋보기 도구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100% 사이즈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커져서 좀 보시기 편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용하실 도구는 여기에 보이시는 마퀴 툴이라는 것과 한 줄로 보셨을 때는 위에서 세 번째에 있는 거고요. 두 줄로 봤을 때는 왼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거, 요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사용하셔가지고 광택을 넣으실 때에는 광택이 있다가 없다가 있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레이어라는 걸 하나 추가해 주셔서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레이어라는 패널에서 아래쪽 휴지통 바로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레이어를 새로 하나 추가해 주시죠. 그런 다음 자, 이 마퀴 툴은요, 혹시나 이런 로고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툴을 꾹 한번 눌러보시면 이 세 개 나오는 것 중에서 두 번째 있는 폴리고널 라소 툴이라는 걸 사용해 주시고요. 클릭하셨을 때 화면에서 클릭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각형을 그리실 수 있는데요. 자, 요거는 제가 잘못 그렸다 했을 때는 키보드에서 우리 글씨 지우실 때 쓰시는 백스페이스 키 있죠? 엔터 바로 위에 있는 거 요걸로 한 칸씩 지워주시면 이렇게 되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아예 그냥 선택을 해제하실 땐 ESC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을 완료해 주실 때에는요, 시작했던 점으로 꼭 돌아가 주시게 되면 자, 이 마우스 모양에서 동그라미 모양이 보이시게 되죠? 이렇게 선택 영역을 잡으시면 됩니다. 선택 영역 잡았으니까 없애는 방법도 아셔야겠습니다. 셀렉트 메뉴에 디셀렉트라는 위에서 두 번째 있는 메뉴 사용하시면 선택 영역이 해제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선택 영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점, 그 아래쪽 점, 오른쪽 상단으로 올라가 주시고 다시 왼쪽으로 딱 와주시면 자, 동그라미 모양으로 이렇게 선택 영역을 맞출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맞춰 주셨고요. 자, 여기에 광택을 넣기 위해서 흰색 광택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전경색을 선택하셔가지고 흰색으로 오케이. 자, 브러쉬로 그려주시겠습니다. 브러쉬 선택하시게 되면 화면에 동그라미 모양 보이네요. 자, 브러쉬 모양 크기 조절하시기 위해서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자, 저번 실습 시간에 바로 했었던 거죠. 자, 이런 툴, 여기 두 번째 칸들에 있는 툴바 옵션에서는 오른쪽 메뉴를 눌렀을 때 이런 브러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이즈와 브러쉬를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할 거는 첫 번째 있는 브러쉬, 끝이 퍼지는 브러쉬 중에서 사이즈는 좀 이렇게 이번에도 좀 많이 큰 걸로 사용해 보실 겁니다. 너무 크네요. 자, 적당하게 조절을 해봤습니다. 한 150 정도 하시면 적당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 쓰시고 바깥쪽에 클릭 한번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 상태로 자, 이 사선을 따라서 마우스로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광택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선택 영역 해제해 보겠습니다. 셀렉트에서 디셀렉트. 바로 광택이 만들어지셨습니다. 자, 광택을 조금 더 많이 주셨을 때는 많이 주시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좀 더 많이 문질러 주시면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광택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눈을 한번 감겨봤고요. 눈을 켜봤습니다. 레이어 패널이라는 것은 이렇게 투명한 종이를 올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종이를 올리고 그 포스트잇을 뗐다 붙였다 하는 형태로 레이어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시거나 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레이어를 올려주시는 게 좋죠. 비교점 많이 보이시죠? 자, 이런 광택을 넣게 되시면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표현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저장하실 때에는 파일에서 세이브 이용하셔가지고 PSD로 꼭 한번 저장하시고요. 그리고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 누르셔서 JPG로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이 예제를 완료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예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실습 시간으로는 트랜스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보셨을 텐데요. 트랜스폼이라는 기능은 변형을 준다라는 기능입니다.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다리를 쭉 한번 늘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현재 이 이미지에서 원래 이 이미지였습니다. 그쵸? 자, 자연스럽게 다리가 늘어났죠. 늘어나도 짧기는 하네요. 한번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트랜스폼으로 다리 늘리기 시간입니다. 자, 파일 한번 불러볼게요. 파일에서 오픈으로 여셔도 된다고 하셨고 화면에 빈 화면이 있으시면 이 빈 화면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다리 늘리기라는 폴더 안에 연습 이미지라는 것을 열어주십시오. 자, 요거 100%로 다시 보셔야겠죠? 66%로 보고 있으니까 자, 돋보기 더블 클릭하시면 늘어나겠습니다. 이 상태로 자, 다리가 조금 아래쪽에 있네요. 그쵸? 다리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화면을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스크롤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렸다가 올렸다가. 자, 좀 더 빨리 사용하실 때에는 자, 여기에서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은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죠. 이 상태로 화면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셔도 화면을 이렇게 스크롤처럼 조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리 부분을 선택 범위로 잡아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도구 이용하시는 건데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조금 전에 우리 광택 넣기에서 배웠던 마켓 툴 이용하셔가지고 다리 부분, 허리쯤보다 아래쪽 부분부터 선택 영역을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하셔가지고 다리 부분을 얼추 선택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단축키 있죠? 컨트롤 C, 컨트롤 V. 그쵸? 자, 이 상태로 컨트롤 C 누르시면 복사가 됐죠? 컨트롤 V 누르시면 오른쪽에 레이어라는 곳에 이렇게 다리 부분만 따로 붙습니다. 정말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동키로 움직 해보니까 다리만 붙었네요. 움직인 거 되돌아가기 위해서 히스토리 패널에서 전 단계로 돌아갔습니다. 이 상태로 좀 늘려줄 겁니다. 늘려주는 키 한번 알아보죠. 이거는 툴박스에 없는 메뉴입니다. 하지만 제일 많이 쓰는 메뉴 중에 하나죠. 에디트에 가시면은 프리 트랜스폼이라는 영어 부분 한번 찾아보시죠. 단축키로는 컨트롤 T라고 되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이런 바운드 박스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이 바운드 박스는 이 점을 잡고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시면서 이용하시거나 마우스를 오른쪽 대각선 부분에 대시면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모양으로도 만들어지게 되죠. 자, 다 됐으면은 엔터를 치시는 거고요. 취소하실 때는 ESC 키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에디트 메뉴에 있는 프리 트랜스폼. 자, 이것으로 다리 늘려볼게요. 다리 늘리니까 당연히 밑으로 쭉 잡아 당겨 주시면 되겠죠. 다리 쭉 잡아 당겨 주시면 이렇게 늘어나겠습니다. 그렇죠? 다리가 늘어났네요. 이 상태로 엔터키 치시면 승인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배경 부분이 좀 자연스럽지가 않네요. 이 부분 지우시기 위해서 지우개를 꺼내 드리겠습니다. 자, 지우개 사용하실 때 조금 전에 우리 계속했던 것처럼 이 지우개도 브러쉬로 지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러쉬 조절하시기 위해서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키,
끝이 퍼지는 거 사용하시고요. 사이즈는 적당하게. 적당하다는 얘기는 지워지는 크기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자, 요 정도면 되겠네요. 저는 50 가까이를 줬습니다. 그것으로 화면 끝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따라서 지워가시는 겁니다. 경계선으로 따라 지우는 거죠. 이렇게. 어떻나요? 자연스럽죠? 자, 눈을 한번 감겨보고요. 띄워봤습니다. 다리가 훨씬 더 길어졌네요. 제가 키가 커진 기분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해 주시게 되면, 자,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3가지 예제를 이용해서 포토샵에서 쇼핑몰에서 가장 자주 이용하는 것들을 포토샵 기능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토샵 기본기를 함께 배워봤습니다. 사실 포토샵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와 함께 따라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상세 페이지를 훨씬 이쁘게 꾸미실 수 있고 구매 전환율이 훨씬 높은 상품 페이지로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